앞서서 이야기가 왠지 많이 됐죠. 저희가 논술학원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논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마련한 이 설명의 자리는요, 무조건 논술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시 전형에 대해서 어머니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현재 갖고 있는 역량과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잠재력을 생각해가지고 어디에다 좀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쭉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시에서 아이들이 6개 카드를 쓸 때 쓸 수 있는 전형이 4가지인 거 아시지요, 그죠? 예, 교과, 예,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특기자,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신의 최강자들입니다. 1점대 극초반이고요. 이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그러다 보니까 교과 같은 경우는 1.0 거의 수렴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종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머니 좀 아시겠지만 뭐 강남 이제 일반고들이라든가 아니면 특목고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잘 돼 있잖아요. 이미 학교에서. 그래서 비교과 영역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여기 좀 쓸 정도 되면은 평준화가 좀 되어 있어요. 수상 실적도 한바닥 넘어가고요. 교과 세부 사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적어주시고요. 종합 의견도 잘 되어 있고요. 이미 동아리 활동, 학술 활동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도 역시 사실 내신 변별이 좀 된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전형에서 종합 같은 경우 쓴다고 했을 때 상위권 대학은 일반고 기준으로 2점대 극초반 여기까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1.5 정도까지는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1.5 정도 일반고 내신 1.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5를 넘어간 1점대 중후반대 내신이었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성균이 이제 썼는데 떨어졌고요. 결국 논술로 갔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좀 보고 있다 보니까 학생부 전형을 적극적으로 쓰셔요. 그런데 거기만 이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고에서 1.5 많이 봤을 때 2점 초 그쪽이 안 되는지 우리 친구들은 여기 가려면 논술로 가야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지도해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와서 이제 논술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여기 대학들도 연대만큼 어렵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 대학들 문제 어렵고요. 정규반 꾸준히 하지 않았을 때 단기간에 학습되는 논술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서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관왕도 노려볼 수가 있죠. 몇몇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강남권에 제가 학교를 딱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2점 중후반대 내신이었던 것 같아요. 2점 중후반대. 예, 그 친구 같은 경우 성황대 영문 합격했고 이대 교육공학 중앙대 영문 합격했거든요. 다관왕했습니다. 좀 드라마틱한 사례도 올해 있었죠. 한양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논술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다 보니까 강남 여기 근처에 있는 일반고, 완전 일반고는 아니고 자사고이긴 한데요. 내신이 4.0이고요. 그 친구는 올해 수능도 수학을 좀 잘해요. 수학 1등급 나오고 국어랑 영어랑 탐구는 뭐 4등급, 국어 2, 영어 3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정시로도 인서울이 좀 불안한 경우가 돼요. 근데 그 친구 한양대 경영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좀 골라서 갈 수 있는 행복한 고민들을 하실 수 있다 싶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전형에서 우리 아이들이 노려볼 수 있는 애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되, 논술 전형으로 이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대, 서울대, 한양대, 이화여대 전체 수시 전형 요약해 놓은 거고요. 논술 전형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이 좀 늘어나는 것은 대학 전반적인 추세이죠. 그때
주의하실 것이 이제 성균관대 종합전형에 성균 인재가 좀 많이 숫자가 되어 있잖아요. 성균 인재와 글로벌 인재 차이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서강대에서도 조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의할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에 교과에 교구 추천 있는 거 아시지요? 예, 한 6명까지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대 같은 경우에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서류 전형이거든요. 여기 종합이요. 그런데 이대만 신층 면접이 있어요. 앞에 있는 서울대 연고대처럼. 그 부분이 좀 주요한 특징입니다. 특징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대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논술에서 수능 최저가 조금 올랐습니다. 사실 요거는요, 작년이 너무 낮았어요. 성대 레벨에서 봤을 때. 수능 최저가 지금 국영수, 탐탐, 한문, 제2외국어까지 해갖고 3개 합육이잖아요. 작년에 그랬거든요. 요거는 탐구에서 하나 1, 2 받으면 국영수 중에 하나 뭐 3등급 받아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연고대급이다 생각하는데 너무 낮았던 거죠.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국영수 탐에서 3개 합육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이대 중앙대 정도까지가 대체로 수능 최저가 3개 합육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능으로 이제 자기 레벨 정도 좀 찾아왔다. 저희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이고요. 성대급 정도 쓰는 아이들은 한국사는 절대평가잖아요. 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주요하게 설명드려야 되는 것은 학생부 전형에서 성균 인재랑 글로벌 인재 이 2가지 차이입니다. 글로벌 인재에서 한 160명 정도가 성균 인재로 갔어요. 요거가 학교 측에서 서류를 발표하고 있는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2개가.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다른가 나중에는 이게 합쳐지지 않을까 생각도 좀 됩니다. 저희는 이제 합격생들 위주로 봐가지고 차이를 좀 분석해 봤을 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글로벌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서류 평가할 때 글로벌 역량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글로벌 역량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외국어 능력이라든가 외국어와 관련해서 어떤 여러 활동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미리 준비하기 좀 쉽지가 않지요. 네, 그래서 글로벌 인재 전형 같은 경우 지금까지 합격생들 봤을 때 특목고 중심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같은 경우에 합격생을 봤을 때 외고 기준인 것 같아요. 외고에서 6.1까지 저희가 합격하는 거 봤거든요. 그럼 이제 문 닫고 가는 경우겠죠. 근데 성균 인재 같은 경우에는 4.7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균 인재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조금 더 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역량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고 학생이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조금 어렵지 않나. 대부분 이제 글로벌 인재 전형은 특목고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성균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일반고 애들 많이 써보긴 하는데 내신을 좀 더 본다입니다. 그래서 내신을 봤을 때 성균 인재 같은 경우에 1.5, 그다음에 타이타이 다 봤을 때요. 그 다음에 4.5 정도 외고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논술 전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논술 60% 들어가고요. 학생부 40 들어가잖아요. 학생부 설명을 좀 드리면 논술 전형에도 학생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제 설명드리지만 학생부 영향력은 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좀 전하고는 바뀐 거긴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 20, 비교과 20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30, 10 이렇게 바뀌었고요. 교과 30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랑 비슷해요. 20, 40, 40%로 1학년, 2학년, 3학년 반영 비율이 좀 다르고요.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영향력을 봤을 때 여기 과목 간의 등급 간의 격차가 적습니다. 0.08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요 밑에 있는 건 이게 지금 30점 기준이잖아요. 이걸 1000점으로 이제 생각해서 곱하기 10 해서 300점으로 환산을 해보면 4등급까지 갔을 때도 점수가 299.2예요. 그러니까 만점에서 0.8점 빠지는 거죠. 1000점에서 0.8점 빠지는 거죠. 네,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학교에서도 늘 논술 전형은 합격증 설명할 때도 내신 별로 안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반영 이렇게 됩니다. 논술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성대 논술은 7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예, 계속 120분의 내문항
나오고요. 이 네모난이 전부 다 전통적으로 유형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만 연습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답안을 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이 성대 문제를 좀 많이 풀리거든요, 초반에. 논술 기본기에 해당하는 뭐 비교, 그다음에 적용, 비판, 견해. 요 네 가지가 짬뽕이에요. 종합 세트거든요. 그거를 연습하면 그만큼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성대 특징이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성대를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해가 좀 빨라서 조금만 연습하면 좀 답안을 잘 써내게 되죠. 실제로 아이들은 상대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권에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향 평준화되어 있죠. 답안의 수준이. 그래서 고득점이 필요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단연간 저희가 평가해온 것들, 학생들한테 분석 결과 연습시켰던 것들, 그런 거 바탕으로 해서 학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고득점 포인트를 좀 가르쳐서 이게 학습이 되려면 미리미리 기본기에 좀 닦여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성대 같은 경우 올해 발표가 아직 안 됐죠. 일정 발표가. 그렇긴 하지만 매년 수능 직후에 쳐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고요. 수능 직후에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수능 전에 미리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서 기본기에 충실히 된 다음에 수능 직후에는 와서 파이널 수업 들으면서 아이들이 기본 자기 실력을 좀 회복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미리미리 대비가 좀 필요한 대학 되겠습니다. 서강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 특별하게 많이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수능 최저 기준에서 조금 달라진 게 탐구가 하나 보다가 이번에 2개 평균으로 보게 된 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일반하고 학생부 자기주도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에서 그 자기주도 같은 경우에 다른 대학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과하고 교과 내용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조금 특이했던 거는 뭐냐면 기존에 보시면 여기 국수영사 3개 합사로 상당히 이제 최저 기준이 높았던 거잖아요. 요게 수능 점수가 좀 잘 나온 아이들이 9월달에 원서 쓸 때 하나의 카드를 남겨놨다가 마지막에 수능 이후에 서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좀 이삭줍기를 했었던 대학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이 되는데 올해 이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국수영사 3개 2등급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수능 최저가 많이 낮아진 거죠. 따라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수능 잘 나온 애들이 하나의 카드 그냥 남겨놨다. 나중에 봐서 넣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안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수능 최저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수능을 가지고 본다기보다는 다른 종합 전형들처럼 교과와 비교과의 내용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채워진 학생들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서강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어서 이거 좀 주의하셔서 접근하셔야 되겠다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형 같은 경우에 다른 종합전형과 비슷하고요. 일반고 2.0 이내 좋겠습니다. 특목고 4.5 이내 되겠고요.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로 가야 됩니다. 서강대 논술하면은 어렵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죠. 예, 많이 쉬워졌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시문 자체가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철학 제시문 많이 나오고요. 뭐 니체 나오고 이러니까 힘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시문 길이도 좀 짧아지고 제시문 자체를 분석하는 것에 어려운 점은 별로 없어요. 다만 보다시피 100분인데 써야 되는 글자 수가 1800자 이렇게 되니까 자수가 많죠. 또 문항도 2개가 독립문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시문 개수가 좀 많습니다. 7개, 8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연습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들어가서 바로 보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렇게 있고요. 제가 서강대 수업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사랑하는 대학이거든요. 아니,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굉장히 논술 문제가 아름다워요.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셔서 내셨고 교수님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굉장히 나이스한 답안을 이렇게 써낼 수가 있어요. 재밌게.
근데 거기까지 사실 서강대에서 요구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100분 안에 그 문제를 보고서 그렇게 풀어내는 건 쉽지가 않죠. 아이들이 저랑 이제 연습을 한 다음에 실전에 가가지고는 되게 쉬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쉽다고 이렇게 하고 나오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연습하고 난 다음에 고득점 포인트에 해당되는 거. 서강대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개의 제시문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해요. 요거는 금방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학습이 돼야 되는 거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강대 학생부 들어가는 거예요. 논술에서 40 들어가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7등급까지 극감비 0.8점 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논술 볼 때 5등급부터 학생부 5등급부터 좀 극감이 많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서강대는 좀 특이하게 7등급까지 극감별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오히려 실질적 반영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따져보면 이렇거든요. 서강대 시험 보는 아이들이 학생부가 보통 한 3등급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전체 1000점 만점에서 빠지는 게 어느 정도 될까 계산해보면 0.8점씩 되니까요. 1.6점 빠지는 거죠. 1000점 만점에서 1.6점 빠진다는 얘기는 영향력이 미미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예, 전체적인 이제 기조에서 설명드렸던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 영향력이 미미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서강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강대 논술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해당되고요. 한양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한양대에 비해서 특별히 달라진 거는 눈에 띄는 변화 요거 하나입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면접이 하나 신설이 되었어요.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는 아이들이 이제 해당되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1.0에 수렴하는 아이들이어야 되는데 면접 일단 인성 면접을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고요. 요거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0 들어가서 대부분 논술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네, 60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좀 더 얘기를 드리면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전 전형에서 수시 전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대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능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애들, 내신도 좀 안 좋은 애들, 아까 4등급 얘기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대학입니다. 조금 더 드라마틱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들 중에 아직 합격은 아니고 예비 2번 받았는데요. 그 친구가 수능도 안 나오고 학생부도 너무 없어요. 도가. 그래서 단국대까지 썼어요. 단국대가 이제 수능 최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지금 한양대 의류 예비 2번 받았거든요. 이제 전략적으로 미리 이제 접근해서 공부했을 때 가능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양대가 뒤로 좀 옮겨서 보시면 논술이 상경계열하고 인문계열 나뉘어서 상경계열은 이제 수리가 들어가거든요. 아까 그 4등급 친구 같은 경우에 다른 건 다 2등급, 3등급, 4등급 나오지만 수학은 1등급 나온다고 했잖아요.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죠. 다른 과목 못해도. 그런 친구 논술 준비해가지고 상경 시험 봐서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단국대까지 썼다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논술 준비를 꾸준히 이렇게 해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 한양대 논술에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를 해보면 학생들이 좀 잘 쓰는 스타일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희가 보고서 마지막 지원할 때 좀 코멘트를 하는 거거든요. 앞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고대랑 연대 논술이 다르잖아요. 좀 연대가 분석형이라면 고대는 좀 사고가 확장적인 그런 이제 사고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 분석 틀에 플러스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아이들한테 좀 연습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아이들한테 맞는 어떤 논술 유형 그걸 고려해서 입시 지도를 하는 것에 저희들이 좀 노하우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40 들어가는데 한양대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가 전혀 없습니다. 예, 비교과 성실도 위주, 그러니까 출결 상황
만 보는 거죠. 아까 논술 전형에서 논술 비중 올라가서 60, 그 다음에 학생부 40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40마저도 교과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비교과 같은 경우는 성실도 위주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출결 같은 경우 만점 받게 되고요. 사실상 이제 한양대 논술 전형은 논술 100% 전형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드라마틱한 이런 사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논술에서 시험이 평균이 한 89점, 막 91점. 우와, 이거는 이제 논신들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논술 시험이 쉬워요. 그래서 점수를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기본 점수가. 그래서 고득점적인 요소들, 고점 포인트를 좀 더 익혀서 그 부분만 캐치해 간다고 하면 충분히 전략적으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 한양대도 올해 같은 경우에 수시 지원할 때 수능 직후에 시험을 봤거든요. 그때 성대, 서강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양대 시험 같은 경우 조금 기피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죠. 최저도 없고 하니까 너무 경쟁률도 세지 않나 이렇게.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들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설명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에서 이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부 전형에서 심층 면접이 있다고 하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 여기 미래인재 정부 심층 구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말로 하는 구술 시험이다. 또 논술 시험이다. 이렇게 되고요. 논술 문제 같은 경우 인문 1, 2로 나뉘게 되고요. 영어 제시문 나오는 인문 1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술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 있는 자료 분석형, 그게 이제 인문 2에 나오게 됩니다. 연습하면 돼요.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통적으로 수능 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연습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매일매일 아이들이 학습을 해가면 빠르게 익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제시문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대학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가 반영이 30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대는 앞에 보시면 과목 간의 그 등급 간의 격차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대는 학생부 반영할 때 상위 과목 그 30단위를 뽑아서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국어를 보통 4단위 한 학기에 4단위 수업을 듣습니다. 4시간 듣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뽑을 수 있죠. 우리 아이가 다른 거 못해도 국어는 잘해. 1등급이 나와요. 그러면 국어만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뽑는 거죠. 그러면 총 몇 단위? 20단위. 20단위가 1등급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단위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2대식으로 환산해버리면 아이들이 석차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등급이. 그래서 대부분 2대에 합격하는 아이들 보면은 2대 환산 점수로 봤을 때 등급이 1점대로 수렴을 하게 돼요. 1점에서 2점대 정도로.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석차 등급하고 다른 거고요. 30단위로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 지도할 때 3등급, 이대 환산 점수 3등급 넘어간다 싶으면 좀 이렇게 좀 말리는 편이거든요. 이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대 논술입니다. 괜찮습니다. 준비하면 잘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서원이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100분단을 풀어야 되는 문항수는 3가지 있고요. 제시문 개수가 좀 많아요. 종합적인 연결, 사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학습하기로는 좀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연습해가지고 마지막 파이널 때 고득점 포인트 챙겨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대 영양대 외대 신입 때는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빨간 거 2개만 설명드리고 이거 신설이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희대 종합전형에 고교대 연계 400명이나 붙거든요. 신설된 거 이게 뭐냐 하면 고대 학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추천해야 돼요. 1명. 인문계 1명, 자연계 1명 이렇게. 단 특목고는 쓸 수가 없어요. 일반고 애들만 쓸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있다. 그 다음에 시립대 교과가 신설이 됐거든요. 교과 신설되면서 동시에 수능 최저가 생겼어요. 여기에 교과 같은 경우에 세계 합육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능을 맞출 수 있고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 전략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이런 전형이 있다는 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시간 집중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안녕히들 돌아가세요. 도움이 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